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6번째 챕터인 유닉스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BSD 소켓 API는 1981년도에 유시 버클리 BSD라는 유닉스 버전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소켓 API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쉽게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또는 라이브러리 펑션 콜로 이렇게 제공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세퍼레이트 호스트들이 소켓이라는 라이브러리 펑션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BSD 소켓 같은 경우에는 소켓은 IP 주소와 그리고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인 TCP, UDP, 포트 넘버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 또는 UDP를 통해서 TCP는 in order,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패킷을 수신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reliable data transfer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걸 connection oriented라고 합니다. UDP 같은 경우에는 unreliable data transfer이기 때문에 재전송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패킷들이 이렇게 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에 대한 어떤 셋업 단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IP를 이용하는데 IP가 자체가 커넥션리스, 커넥션 셋업이 없고 그리고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개런티 되지가 않습니다. 소켓 어드레싱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여자가 여기 회사에 있는 한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텔레폰 번호가 일종의 IP 주소에 해당되고 여기에 익스텐션 넘버가 이 회사라는 IP 주소로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익스텐션 3번이 자기의 남편인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포트 넘버가 익스텐션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개념적인 어떤 소켓에 대한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보통 또 커널이라고 하죠. 커널.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구간을 유저 또는 유저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켓은 이 유저 스페이스에서의 어플리케이션과 밑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TCP 또는 UDP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밑에 IP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파일처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때 저는 버퍼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을 때 버퍼를 두 개를 가지고 그리고 소켓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켓을 통해서 여기 처음에는 create 하고 그 다음에 바인딩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주소와 포트 넘버를 여기서 정해서 send 또는 receive를 통해서 송신과 수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connection oriented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웹 서버 있죠? 예를 들어서 웹 서버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www.skku.edu라는 학교 웹 서버가 있죠. 여기가 보통 TCP 80 포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이런 외부로부터의 그 웹 커넥션을 요청받기 위해서
80에 해당되는 TCP 소켓을 만들고, 그죠? 여기서 바인딩을 이제 합니다.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클라이언트를 이제 실제로 그 accept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보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주소를 통해서 커넥트 요청을 하면 서버는 accept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커넥션을 처리할 소켓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허들 커뮤니케이션은 새로 만든 소켓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버가 소켓이라는 펑션으로 소켓 디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바인딩하고 리슨은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커넥션을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할 때 대기할 수 있는 큐의 길이를 정합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이를 정하고 실제적으로 accept에서 블락킹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커넥션 요청이 오면 클라이언트는 소켓 만들고 바인딩은 실제로 여기 connect 펑션 안에서 실제적으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CP의 3-way 핸드세이킹을 통해 가지고 커넥션 셋업이 되고 나서 이때 여기 accept가 블락킹에서 깨어나 가지고 실제적인 서비스 소켓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write를 해서 데이터가 오면 read에서 받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싱을 해서 결과값을 return을 이렇게 reply를 해주면 이런 어떤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끝나면 close라면 TCP에서는 실제로 PIN, 이제 핀 메시지를 보내서 TCP에서는 FIN, 플래그를 통해서 finish를 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concurrent communic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TCP 80에서 돌아가는 자 실제로 HTTP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가 이제 웹 브라우저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접속하면은 서버가 이제 포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할 서버, 차일드 서버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B에 대해서도 또 서버를 만들죠. 얘는 클라이언트 차일드 C, 얘는 차일드 D를 위해 C, D가 된다고 보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클라이언트 A는 차일드 C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B는 차일드 B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때 포크 할 때 그 소켓을 accept 할 때 새로운 소켓이 넘어옵니다. 그 소켓을 가지고 통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켓 API를 하나씩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소켓이라는 펑션은 파라메타가 패밀리 서비스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패밀리는 프로토콜에 대한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냐 아니면 유닉스에서 보면 그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어떤 파이프라는 걸 쓰거든요. 파이프.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유닉스 소켓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자, 서비스 타입인데요. 그래서 TCP 같은 거는 여기에 스트림을 이용하고 데이터그램 같은 UDP는 데이터그램. 그 다음에 로우는 ICMP 같은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에는 로우 소켓을 이용합니다. 그때 이 타입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실제적으로 그 로우 소켓 경우에 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이제 제로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TCP를 만들 때는 소켓을 만들 때는 TCP든 스트림을 쓰고 UDP는 속 DG그램, ICMP, 핀 같은 그런 어떤 응용을 여러분이 만든다면은 이렇게 로우 소켓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리턴 값으로 소켓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유닉스에서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 또는 소켓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실제로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잖아요. 리드 라이트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켓도 인터넷이라는 어떤 벽에 보면은 아울릿 전기를 꼽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전기를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소켓을 여기 우리가 벽에 있다면은 자, 이 월이라고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소켓이 있는 거예요. 소켓. 여기에 소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인터넷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여기 그죠? 다른 서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통신할 때 여기에 다른 어떤 소켓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래서 여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통신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켓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 공급을 받듯이 인터넷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받는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가 바인드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소켓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만든 이 소켓 스크립트에 이 서버의 어드레스, 주소, 그 다음에 사용할 포트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우리가 어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SD는 우리가 만든 소켓이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석 어드레스 스트럭처라고 뒤에 우리가 스트럭처를 볼 건데 여기 보면은 IP 주소를 담을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넘버를 또 담을 그런 필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랭스는 이 어드레스 스트럭처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고 성공을 하면은 0, 자 실패를 하면 -1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속 어드레스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필드가 16비트 자 인티저죠. 보통은 인터넷 소켓을 만들 때는 AF, INS를 쓰고요. 이게 패밀리, 소켓 패밀리고요. 어드레스 패밀리. 그 다음에 포트 넘버 16비트. 그 다음에 요거는 32비트 호스트 IP 어드레스입니다. IP 어드레스. So IP 어드레스는 요게 struct 그 다음에 in underscore add라고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보시면 이게 unsigned long에서 32비트에 unsigned 해서 IP 주소가 32비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어드레스가 이 서버의 IP 주소를 설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인드 예를 보면은 자 이거는 서버입니다. 이 바인드는 보통 자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이 서버에서 이 펑션을 이렇게 콜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변수 선언하고 소켓을 이렇게 만들죠. 인터넷 패밀리 그 다음에 TCP를 만들기 위해서 스트림 그 다음에 디폴트로 0로 넣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바인딩을 해야 되죠. 소켓에. 그럴 때 자, 우리가 웹을 쓸 때는 뭐 80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여러분이 서버를 하나 실제 구동할 때 5100이라는 포트 넘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00번이라고 하면은 이 호스트 바이트를 네트워크 바이트 해서 실제로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바이트를 그 호스트 자 바이트 오더는 보통 이 머신이 사용하는 그 바이트 오더링입니다. 그래서 리틀 인디안, 빅 인디안 이런 걸 쓰거든요. 이거는 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고쳐줍니다. 그래야지 통신이 서로 되거든요.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여기 H2N, host N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변수가 이게 16비트일 때는 S, sort integer라고 해가지고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어드레스는 이 서버 자체의 어드레스를 in add any 그러면 이 서버는 커널이 자기 IP 주소를 알죠. 유저가 이렇게 어사인을 할 수도 있지만 커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available한 IP 주소를 설정하라 할 때 이 매크로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면은 bind 펑션 콜할 때 이 값을 가지고 커널이 알아서 이 소켓에 현재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있는 IP 주소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bind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nect는 요거는 실제로 어디서 수행되냐면은 요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만들고 나서 소켓이라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소켓이라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서버의 IP 주소를 써야 됩니다. 이 서버의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여기 어드레스에 넣어가지고 커넥트를 하면은 TCP, Three-way handshaking, 쉐이킹을 통해 가지고 커넥션이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필드를 해서 실제로 시퀀스 넘버를 셋업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 실행되는 어떤 example이겠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되면 먼저 서버에서 했던 것처럼 accept에 대한 example 본 것처럼 소켓을 이렇게 만듭니다. 소켓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TCP 인터넷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주소 정보로서 인터넷 어드레스 패밀리와 서버의 주소 5100번, 아까 서버에서 accept 할 때 그 전에 만드는 그런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바인딩 할 때, 그죠? 바인딩에서 accept를 이제 나중에 부르는데, 그래서 이 바인딩 할 때 사용했던 그 5100번을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야만 서로 통신이 되게 됩니다. 항상 호스트에서는 리틀 엔디언 또는 빅 인디언 쓸 수 있는데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는 항상 빅 인디언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바꾼다. 요거를 하나의 규약이라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의 주소가 IP 주소는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뭐 DN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또 얻을 수도 있지만, 현재 여기 example에서는 서버의 IP 주소를 안다고 했을 때 여기 자 넘버와 데시멀 넘버와 다트 해가 데시멀 닷 넘버 노테이션을 통해서 inet add라고 하면 이게 32비트의 실제적으로 unsigned integer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 여기에 structure에 unsigned long이라고 되어 있죠. unsigned long이 32비트입니다. 거기에 assign을 하고 connect 펑션을 하면은 TCP에 해당되는 TCP Three-way 자 핸드쉐이킹을 통해 가지고 커넥션을 맺게 되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트 오더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티저는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가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라고 됐다고 치면, 인티저는 2바이트로 된 short 인티저 또는 4바이트로 된 long 인티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long 인티저, short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바이트고 그냥 인티저가 32비트, long은 이제 8바이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그 예를 들어서 4바이트로 된 인티저 타입을 어떻게 올릴 거냐, 그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틀 인디언이랑 빅 인디언이랑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텔 계열의 리틀 인디언, 그 다음에 현재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실제적으로 다른 회사 이제 합병이 됐죠, 그죠? 그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SGI, 휴렛패커드 이런 있죠? 회사들은 계열은 다 이걸 빅 인디언을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는 이 빅 인디언입니다. 자, 그래서 빅 인디언, 리틀 인디언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요걸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인티저 32비트 인티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헥사 데시멀로 해가지고 OX하면 이게 16진수로 나타나겠다는 거죠. A면 여기 실제로는 10진수로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끊으면은 하나의 바이트가 4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에서는 각 바이트 단위로 올린다고 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게 우리가
most significant byte 해가지고 실제로 요거 이진수의 어떤 스트림으로 봤을 때 leftmost에 있는 게 가장 2의 승수에서 가장 큰 수죠. 그걸 most significant bit 또는 바이트라고요. 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네 번째 요 바이트를 least significant byte라고 해가지고 LSB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빅인디아는 여기 MSB를 메모리에서 시작 메모리를 X라는 주소로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하면은 MSB를 낮은 메모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MSB 다음 걸 BB를 여기 하고 그 다음에 CC를 X 플러스 2 그 다음 마지막에 LSB를 메모리 주소로 가장 맞은 이렇게죠. 그러면 이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쳐가지고 탁 이렇게 MSB를 가장 lowest memory address에 넣는 걸 우리가 빅인디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빅이란 말은 요 MSB를 빅을 작은 데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틀 인디언 반대로 이걸 들어서 뒤집어 가지고 자, 여기 LSB가 리틀한 놈이 작은 주소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리틀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이 메시지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것부터 실제로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 인디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나 또 실제로 처리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빅 인디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바이트 오더를 이렇게 컨버전을 해야 되죠. 그럴 때 N2HL 해가지고 L은 32비트, 자, 롱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H2NL 같은 경우는 호스트 바이트 오더를 네트워크로 할 때 또 L입니다. 16비트 버전은 여기 뒤에가 L 대신에 S로 이렇게 교체해서 하면은 short integer에 대해서 변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connection acceptance by server라고 해가지고 accept를 통해서 실제로 accept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accept는 우리가 서버에서 만든 소켓, 여기 from은 이게 accept가 블락킹 콜인데요. 실제로 이걸 서버가 부르면 이 블락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외부에서 커넥션이 오면 TCP 3-way 핸드쉐이킹이 일어났을 때 깨어납니다. 그때 이 from이라는 주소는 이게 SOC 어드레스 스트럭처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자, 소켓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자, 여기 포트 넘버 해서 바인딩을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리슨 소켓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5개의 클라이언트 커넥션을 처리할 수 있겠다. 커퍼빌리티를 이렇게 캐파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cept 펑션에서 블락킹이 됩니다. 이게 블락이 탁 되고 있다가 블락된단 말은 이게 컨트롤이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connect 펑션을 통해서 connect 되면은 얘가 리턴 될 때 여기 CA에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포트 넘버 정보가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켓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5개의 투표를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통해서 얘가 TCP냐 UDP냐 아니면 로소켓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컬 IP 주소, 로컬 포트 넘버, 그 다음에 로컬 IP 어드레스, 리모트 IP 어드레스, 리모트 포트 넘버 해가지고 요 5개로 등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로토콜에 대한 요 정보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로컬 IP 주소와 포트 넘버는 바인드 펑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로컬 IP 주소와 포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트 IP 주소와 포트 넘버는 accept 펑션 콜 때 서버에서는 이렇게 통해서 리모트에 대한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로컬하고 리모트를 이 커넥트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커넥트 펑션 안에서 로컬에 대한 바인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로서 서버에 대한 IP 주소 포트 넘버를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켓을 우리가 자 만들죠. 그러면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처럼 자 리드 라이트
하는데 그게 결국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send하고 receive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처럼 소켓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omplete의 소켓이 새로운 소켓이 리턴이 되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accept에 사용된 소켓은 계속 새로운 커넥션을 받기 위한 거고 클라이언트를 서비스하기 위한 소켓은 여기 새로운 소켓이 리턴된 걸 가지고 이걸 통해서 receive, send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서버에서 자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로컬 IP 주소 포트 넘버를 바인딩하고 리턴에서 동시에 처리할 커넥션 수를 결정하고 accept에서 자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커넥션 요청을 하면 깨어나면서 새로운 소켓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포크를 통해서 실제로 차일드 프로세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포크 대신에 이제 스레드를 차일드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스레드. 그 스레드가 좀 더 효율적이죠. 그렇게 하면은 자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new 소켓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read, write 이렇게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는 클로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크 되면은 이런 프로세스가 새로 하나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프로세스 이 페어런트는 계속 이렇게 다시 accept로 돌아가지고 상대방 클라이언트,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커넥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림하고 데이터그램을 보면은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TCP, 그죠? 얘 같은 경우에 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지 앤 바운더리 없이 이렇게 세그먼트 단위로 보내주죠. 그래서 여기 맥시멈 TCP,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이렇게 보내주죠. 그 다음에 커넥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UDP인데 자 메시지 단위로 보내죠. send to receive from 통해 가지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그죠? send to receive from. 그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하나의 IP 데이터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 인풋 아웃풋에 대한 멀티플렉싱인데 보면 멀티플렉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여러 개 맺으면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포크를 해가지고 하면 되지 만약에 포크를 안 하고 만약에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폴딩 해가지고 non-blocking 옵션을 통해서 이 FC 자 파일 컨트롤, F 컨트롤 또는 IO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데이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하는 게 이제 폴링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계속 비지하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싱크러스 IO에서 시그널이라는 유닉스에서 시그널을 처리하면은 데이터가 왔을 때 시그널 제너레이트해서 이걸 탁 캐치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기 셀렉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프로세스가 일단 슬립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생기면 깨어나는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select system call을 보면 max file descriptor 해가지고 1인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0에서 자 여기 명시된 largest numbered file descriptor plus 1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0 그 파일 디스크립터부터 즉 소켓 디스크립터에 해당되는 것부터 우리가 보고 싶은 파일 디스크립터, 소켓 디스크립터죠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체킹을 하겠다는 거죠. 데이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 리딩에 대한 거는 read file descriptor set에 대한 걸 통해서 하고 데이터 보낼 게 있는 것을 확인할 때는 write file descriptor set을 쓰고 그 다음에 뭔가 exceptional 어떤 컨디션 뭐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디스크립터 셋을 이용하고, 이 타임아웃은 이 select가 원래 블락킹으로 됐지만 마찬가지 폴링 비슷하게 타임아웃을 넣어가지고 깨어나서 또 뭔가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 값을 가지고 얼마만큼 기다릴 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타임아웃 필드에 null이라고 하면은 infinitely 이제 기다리기 위해서 완전히 블락킹 펑션으로 해서 이벤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초 또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우리가 웨이팅 타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타임 밸류에 제로 값을 하면 우리가 블락킹 없이 그냥 폴링만, 아까 우리가 봤던 세 가지 리드 또는 라이트 또는 exceptional case에 대한 그 파일 디스크립터 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폴링 하겠다. 그럴 때는 여기 세컨드, 그 다음 마이크로 세컨드 필드, 타임 베리언 스트럭처의 제로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 셋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걸 빗 마스크로 실제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데이터가 온 거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read set에서 read file descriptor set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escriptor set의 일종 벡터인데 그 descriptor number에 해당되는 내 0나 1로 해서 1로 하면 내가 그게 대해서 데이터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고, 제로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select가 return 됐을 때 이벤트가 일어났으면은 거기 on, 비트 on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어떤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비트가 off, 즉 제로가 된단 말이죠. on은 1이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체크할 때 이 fd is set, set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지고 set이 돼 있으면 on이면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select example에서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데이터가 어떤 디스크립트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read set이라는 이 스트럭처 비트맵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variable을 우리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합니다. 그럼 모든 이 bitmap 해당되는 디스크립터 bitmap에 해당되는 다 제로를 하고 0와 4에 해당되는 file descriptor, 소켓 디스크립터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갖겠다 해서 이렇게 이 read set에 set해서 1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select function call 하고 여기 가장 4 플러스 1이 5, 요 말은 제로에서 자, 5 마이너스 1, 즉 4까지 내가 관심 있게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뭔가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은 뭐 뛰어났다면은 데이터가 온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디스크립터한테 맞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fd is set 0가 여기 1, return 1이면은 실제 데이터가 왔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스킵하고 그 다음에 4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해서 왔으면은 데이터를 읽고 그렇지 않으면 스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멀티플렉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 보신 것처럼 fd0 하면 이 비트맵 리드 셋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인덱스가 이게 실제적으로 그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소켓 디스크립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0, 4에 대해서 0, 4에 대해서 자 1로 이렇게 셋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select 했을 때 데이터가 왔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없으면은 0로 리셋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서버와 서비스에 대해서 IP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외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DNS를 통해서 자,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매핑하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어드레스로 바꾸는 API가 get host by name 이고요. 호스트 어드레스를 자, 네임으로 요건 위에 거는 네임을 어드레스로 한 거고요. 반대로 할 때는 get host by address로 합니다. 그래서 example로 보면 요 host라는 유닉스 커맨드로 메일
cs.umm.edu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IP 주소가 리턴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DNS 네임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웹 서비스, 뭐 HTTP 또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이런 웹 서비스에 대한 포트 넘버, 어플리케이션 포트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자, 포트 넘버의 매핑을 알고 싶을 때 get server by name 하면은 보통 etc, 유닉스에서는 etc services에 보면은 서비스와 포트 넘버 매핑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ypcat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옐로우 페이지 해서 우리 옐로우 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주소록이란 그런 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이 전화 번호 책을 옐로우 페이지, 옐로우 북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YP 캣에 보면은 print values all the key 해가지고 실제로 NIS에 있는 정보, 즉 말해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configuration 정보 중에서 유저와 호스트네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AP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서비스에 대한 포트 넘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켓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get peer name 해가지고 자 소켓에서 peer, 리모트, 나와 통신하고 있는 peer 소켓에 대한 어드레스를 리턴하겠다는 거고 get sock name은 자신, 로컬에 대한 그 어드레스, 소켓의 로컬의 IP 주소를 리턴한 거고요. 그 다음에 getSock이나 setSock이 있는데 여기는 소켓에 대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버퍼, 리시버, 샌드 버퍼의 사이즈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펑션들을 보면 inet address 같은 경우에는 dotted decimal string IP 주소 string 포맷을 32비트의 unsigned long integer 에서 4바이트로 이렇게 바꾸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펑션을 할 때 이걸 쓰면 되고 반대로 32비트에 대한 인티저를 이런 dotted decimal string으로 할 때는 inet underscore n2a addres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스트 바이트 오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 할 때 여기 L은 32비트, 요거 S는 16비트 이렇게 배웠죠. 바이트 오더링에 대한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트 오퍼레이션으로 해서 카피하거나 지로로 셋하거나 컴페어 할 때 이런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에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여러 가지 스트럭처와 API를 기반으로 에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코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뒤에부터 한번 보면은 자 어떤 걸 하고자 하면은 우리가 자 여기 IP 컨피그 통해 가지고 리눅스에서 여러분의 그 이더넷 인터페이스 ETH0라고 하면 이더넷 인터페이스 와일드 네트워크 랜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IP 주소가 128 그 다음에 101, 189, 155 이렇게 IP 주소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로는 룩백 어드레스 해가지고 이거는 테스팅을 위해서 항상 가상의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7.0.0.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컴피레이션이 됐을 때 여러분이 에코라는 이 프로그램을 타르를 통해서 이제 압축을 풀고 메이크 해가지고 만들면 에코 클라이언트, 에코 서버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코 서버를 통해서 2000이라고 하면은 이 에코는 결국 어떤 거냐면 클라이언트인 에코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의 IP 주소와 이 서버가 구동하는 포트 넘버를 치고 메시지를 타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실제적으로 리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뭐 hello world라는 메시지 자체를 미리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심어 놓고 이걸 실행하면은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 에코 서버가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왔는지 요게 보면은 결국
우리 IP 주소를 받잖아요. 그죠? 요 IP 주소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죠. 그래서 얘가 보냈고, 걔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 넘버는 3388이라는 것을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헬로 워드라는 것을 다시 에코 반영을 합니다. 하면은 그걸 받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한번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에코 서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련된 소켓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고, 메인 펑션에서 처음에 여기 소켓 프로그램에서 이 에코 서버를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소켓에 대한 여기 보면은 그 두 개가 소켓에 대한 디스크립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드레스 스트럭처, 바인딩 할 때 사용되는 소켓에 대한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에 대한 스트럭처고요. 그 다음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를 받는 거에 대한 수신 버퍼, 또 송신 에코를 하기 때문에 송신 버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규먼트 여기 이 실행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먼저 이 서버가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포트 넘버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에코 서버가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소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서버에서 구동할 포트 넘버를 아규먼트에서 받아서 H2NS 해가지고 자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만들죠. 그리고 어드레스는 커널이 셋업 해달라고 해서 in add n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소켓 옵트에 보면은 우리가 소켓 셋업 해가지고 소켓에 대한 옵션을 할 수 있다 있죠. 예를 들어 이 서버를 여러분이 구동했다가 컨트롤 C로 키를 했을 때 그 TCP 소켓은 이 그레이시 피어를 해가지고 바로 이게 그 포트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포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타임 웨이트라고 해서 TCP에 보면은 상대방, 내가 보낸 데이터가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한 몇 초 동안, 한 2, 3초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좀 불편하니까 내가 테스트 할 때 컨트롤 C로 킬하고 바로 다시 실행을 시킬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소켓에 대한 어드레스, 리유즈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so reuse address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셋속 옵트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인드 누군가 그 포트 넘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인드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IP 주소를 커널이 셋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할 그 포트 넘버는 여기서 설정했죠. 그리고 listen 해가지고 동시에 받아들일 커넥션 수를 정하고 나서 accept를 하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커넥트를 하면 얘가 리턴하면서 실제로 서비스할 소켓 T가 넘어옵니다. 이 T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 전에 누구한테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inet n2a의 자, 상대방에 대한 IP 주소와 상대방에 대한 포트 넘버를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읽고 그 메시지 보면 헬로 월드겠죠. 그걸 읽고 바로 라이트 하면은 샌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고요. 이게 서버 단이고 클라이언트 단을 한번 보시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앞에는 초기화를 하고 자 소켓을 만들죠. 만들고 파라메타에서는 실제로 서버의 그 IP 주소와 서버의 여기 서버의 IP 주소와 서버 포트 넘버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여기 SIN이라는 여기 스트럭처에 셋업을 하고 커넥트를 하면 자 데이터를 보내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보면은 이전 페이지 보면 헬로 워드 해가지고 80바이트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캐릭터 어레이를 잡아놓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80바이트만큼 이제 보내는 거죠. 보면은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메시지가 80이니까 80만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보내면은 여기서 보내는 여기서 80이라는 만큼 이제 보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 보시면 라이트를 할 때 이 메시지에 보면은 메시지의 스트렝스가 보면은 얼마냐 하면은 실제적인 어떤 메시지에 대한 어떤 스트렝스를 여기서는
뭐 80이 되진 않죠, 그죠? 세어보면. 그래서 열 몇 개 되는 메시지 스트럭처에다가 이 플러스 1이란 말은 유닉스에서는 보면은 스트링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백슬래시 0 하면 이게 실제로 딜리미네이트 해가지고 그 스트링의 끝을 나타낼 때 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내주면은 상대방에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주면 그걸 읽어가지고 리턴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받을 때 메시지 할 때 그 실제적으로 내가 이 메시지 사이즈 오브니까 메시지는 버퍼 사이즈 80만큼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버퍼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은 걸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MSG에서 출력하죠. 그럼 여기에 실제로 받은 어떤 바이트 수가 이제 80이기 때문에 80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80바이트를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보낼 때, 할 때, 샌드 할 때 이 메시지 사이즈 업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 스트링의 실제적인 개수인 열 몇 개가 아니라 메시지 버퍼 사이즈 자체가 80이기 때문에 그걸 보내기 때문에 수신단에서는 80이라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북으로는 리차드 스티븐스가 쓴 유닉스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 퍼스트 에디션이 가장 프리미티브한 API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윌리엄 리처드 스티븐스가 서더 에디션으로 보면은 이 유닉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소켓 앤드 네트워킹 API 해가지고 일종의 래퍼 펑션을 통해 가지고 더 편리하게 좀 만든 그런 어떤 그 API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어디션이 좀 더 오늘 수업한 거와 가깝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